4억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안 갚습니다. 안 갚는 이유는 비슷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는 부동산이 좀 있으면 팔린다. 부동산이 팔리면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는데 역시나 갚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아온 얘기 또 비슷한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부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 분할해서 갚겠다.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법무부인 호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착수를 해서 저희는 이 금액을 바로 회수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3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같은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3억 원, 그리고 얼마 후에 추가로 1억 원을 빌려갔는데요. 잠깐만 쓰고 꼭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업계에서 신용도 제법 있는 사람이었고 사업도 꽤나 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 금액을 갚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갚으라는 요구를 하니까 첫 번째는 부동산을 곧 팔아서 갚겠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팔리질 않는다.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니까 시간 더 달라. 이 도돌이표처럼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상대방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워서 팔리지 않는다. 시간을 기다려주시기만 한다면 꼭 팔아서 갚겠다. 소송에 들어갔는데도 상대방은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했고 의뢰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저희 법무부인 호암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인 호암은 3가지 전략으로 접근해서 빠르게 소송을 끝냈습니다. 전략 1. 사정보다는 계약을 중요시했습니다. 상대방 법정에서도 사정이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아서 분할 변제하겠다. 그렇게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소송을 끌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판부에 계약이 본질이고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전략 2. 4억이 아니라 약속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4억을 저희가 빌려준 걸로 그냥 퉁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정을 3억, 1억, 그리고 변제기, 그리고 이자율이 다른 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접근을 했고 그거별로 변제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나 이자도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세세하게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연 손해금 역시도 초기부터 그리고 각각 금액별로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전략 셋.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흔히들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판결만 받으면 상대방한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판결은 첫 번째 고개를 넘는 거에 불과하고 이 첫 번째 고개를 넘었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는 그 강제 집행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제 집행 단계로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돈을 찾을 수가 없고 판결을 받은 첫 번째 고개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정보망을 가동을 했고 두 번째,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빠른 가집행 선고를 통해서 다른 채권자가 우리 상대방의 재산에 같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재판을 끝냈고 빠른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자의 그 재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들어가면서 목표로 했던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승리가 늦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도 상대방의 재산에 빨간 딱지 붙이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재산을 빨리 찾아내서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법무부인 호암은 이 3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을 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세하게 계약을 따져서 그 계약별로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를 충분히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분을 인정받아서 다 받았고 두 번째,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것을 빠르게 격퇴를 해서 재판이 늘어지는 걸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빨리 끝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을 해서 강제 집행이나 빨간 딱지를 빨리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얘기에 따라서 몇 년이나 걸릴 수 있던 사건을 저희는 1년 반 안에 끝내서
채권까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신뢰로 빌려주십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순간부터는 단순히 신뢰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것을 어필하면서 시간을 좀 지연을 시켰는데요. 상대방의 이런 얘기를 단순히 믿고 기다렸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 더 추가로 발생을 해서 저희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부를 강력하게 설득해서 판결을 조기에 끝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이라든지 그 경제 사정 같은 거를 조기에 파악을 해서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에 가집행 그리고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장기적인 채무, 채권 회수 문제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부인 호암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여러분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